프롬프트 캐싱 90%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 할인을 해서 10% 가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유스 케이시스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 회의 잡고 참석자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회의 자료 준비하고 회의실도 예약해줘.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순서대로 착착 다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구다섯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에이전트인데요. 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AI, 그게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자, 클로드에서요, 에이전트에 특화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클로드 오프스 4.1입니다. 지금 오픈 AI에서도요, GPT-5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에이전트 시대, 정말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스 4.1 모델을 살펴보면요,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한 이슈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웹사이트인데요.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리즈닝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입니다. 자, 이게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인데요. AI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빠른 직관 모드, 인스턴트 리스판스고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 이렇게 물으면 아주 빠르게 4라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숙고 모드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띵킹이라고 하고요. 우리 회사 마케팅 전략 짜죠, 이렇게 물으면 바로 대답하면 이상하죠. 어디서 훔쳐갖고 와서 주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생각 중입니다 하면서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시장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경쟁사를 파악하고요, 세 번째 스텝에서는 전략 도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문제는 단계별로 깊게 분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에이전트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리즈닝이 이 두 개의 모드를 합친 겁니다. 간단한 작업은 빠르게 하고요, 복잡한 작업은 정확하게 하는 거죠.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작업에 최적화됐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200K 컨텍스트 윈도우. 자, 이 200K AI의 기억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전 대화 내용은 계속 잊어버리죠. 혹은 하나의 대화창에서 더 이상 기억을 못하면 이제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무책임하게 대화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200K,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요, 일종의 해리포터 책 한 권을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기존의 클로드 오프스 4.0도요 200K 컨텍스트 윈도우였습니다. 이 200K 컨텍스트 윈도우 양은 같지만 4.1, 자, 이렇게 바뀌면서요,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책 한 권을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달라고 해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양을 정리를 하긴 하지만, 기억을 하긴 하지만 4.1이 되면서 그 정확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이 드랍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개발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클로드 오프스 4.0으로 챗봇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요,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4.1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케이스 바꾸듯이요, 간단하게 모델만 스위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가격이 있는데요, $15 밀리언 인풋 토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5 per million 아웃풋 토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오프스 4.0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올라갔는데요, 가격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프롬프트 캐싱 90%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에서 10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업로드하고요, 요약해 주세요 하면은 100% 가격이 차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으로 그 계약서에서 불리한 조항을 찾아줘 하면은 90% 할인을 해서 10% 가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같은 문서로 여러 작업할 때
엄청 싸지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요거는 50%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되는 경우 싸게 반값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유스 케이시스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여기 보면 TAU 벤치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요. 툴 에이전트 유저 벤치마크의 약자입니다. AI가 도구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조합해서 쓰는지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테스트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툴, 도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웹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 보내기, 캘린더,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일을 읽고 쓰고 코드를 실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툴을 활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10시 회의 잡고 참석자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회의 자료 준비하고 회의실도 예약해줘.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자, 이 복잡한 일을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된 툴을 써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순서대로 착착 다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에이전트에 특화돼서 오프스 4.1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코딩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32K 아웃풋 토큰 서포트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코딩 하시다 보면요. 작업하다가 중간에 아웃풋 토큰이 부족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32K 아웃풋 토큰 서포트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에이전트 서치 앤 리서치 분석 기능이죠. Simultaneously Analyz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동시 분석 능력 4.1의 아주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요. AI가 일을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분석 작업에는 병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한 30분 걸릴 일을 3배 빠르게 더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 크리에이션. 자, 컨텐츠 창작도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Exceptional Visual Taste라고 되어 있죠. 자, 클로드는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코딩은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 디자인, 코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술적 감각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앱을 만들거나 웹을 만들 때 예술적으로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벤치마크.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4.1의 성능 개선. 자, 여기 보입니다. 기존의 오프스 4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쭉 설명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창의적 글쓰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인간 작가 수준의 문학적 표현력을 이제 갖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벤치마크 있는데요. 보면은 에이전트 작업 관련해서 아주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오프스 4.1은 에이전트 맞춤형으로 특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클로드에서 새롭게 출시가 된 오프스 4.1 모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클로드 오프스 4.1 모델을 사용해서요. 실제로 에이전트 능력, 코딩, 그리고 디자인 센스 데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